지금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가 중에 쉬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최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63.3% 이렇게 나와서 3주 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성인 2,520명에게 질문을 던진 건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일단 지지율이 왜 올랐을까요? 진단해 주시죠. 아니 그런데 관세 협상을 이제 치르고 나서 네. 그 이전 지지율로 되돌아간 거거든요. 되돌아갔다. 원래 그 조각 때 네. 강선우 사태로 이래가지고 약간 떨어졌던 겁니다. 네.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이런 어떤 그 추세나 수준을 보면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하고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반대했던 표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지지율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3% 정도 되는 지지율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 내지는 약간의 맹목적 지지층을 빼놓고는 거의 통합을 달성한 네. 그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면에는 어쨌든지 간에 민주주의와 민생이 회복되길 바라는 희망적 지지가 가장 강하다. 네. 그러니까 뭘 잘했고 뭘 어떻게 또 성과를 냈고 한다기보다는 이 진보 정권은 항상 국가 위기 속에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IMF 때 집권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사실은 네. 집권 중반기를 맞았죠. 맞이했다고 봐야 되겠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재난 속에서 국민이 좀 통합되고 또 민주적인 어떤 그 국정 스타일이나 어떤 정부 운영이 재난 때마다 우리나라에 저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토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또 계엄이라는 어떤 재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회복에 대한 열망, 희망이 여기 투영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게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와 희망적 지지율에 가깝다. 네. 그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뭐 민생 회복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이재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센 얘기들 합니다. 뭐 이를테면 억강부약 대동세상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 얘기하다가 네. 소위 말해서 굉장히 강성 좌파로 보이다가 점점 중도까지 와서 뭐 중도 보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은 실용주의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판단을 해서 네. 그 메시지를 내오고 거기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활용을 해왔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보수정당 얘기를 잠깐 하면은, 보수정당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뭐 내란하고 뭐 이런 거 절연하고 윤석열 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긴다고 얘기하지만은, 민주당 계열의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눈치를 봅니다. 네. 국민의 눈치를 본다. 국민의 눈치도 보고 지지층의 눈치도 보고 그들이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교육 수준과 학력 수준과 이런 정치적 열망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근데 보수는 이름부터 책임당원이야. 네. 책임을 지워, 당원한테. 당신의 책임은 이겁니다. 뭐 이런 네. 걸 해야 됩니다. 여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이니까 그런 아주 예리한 제재죠. 예, 그러네요. 눈치를 보던 그게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눈치를 물론 정치인이 가끔가다은 대중의 잘못된 그런 거에 대해서 소신을 지킬 필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국힘에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저 이거 있잖아요. 그 이번에 주식 양도소득세 네. 대주주 기준 이제 그거 지금 당에서는 50억이냐. 50억으로 이제 현행 유지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국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 그래도 민주당은 빠르다. 반응이라도 하는구나. 강선호 필요하면 날리고, 뭐 이게 반응이라도 하는구나. 이게 눈치 보는 거거든. 국민들 눈치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원하는 게, 그게 당원이 됐든 국민들이 됐든 그거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놀랍지가 않으니까 그거 떨어졌다가 네. 또 청문회 회복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물론 이제 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은 뭐 청문회 때 잠깐 내려갔다가 뭐 올라가는 거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런데 계속 그 아주 유지가 중요한 될 것이다. 영감을 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내 이래서 김준일 평론가를 좋아한다. 네, 어떤 점이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그 아까 책임과 권리에 관한 말씀을 당원 표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에드먼드 버크라고 그 저 프랑스 혁명 비판을 한 보수주의 원조, 맞아요. 네. 18세기의 그 유명한 보수주의.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명예혁명 체제 영국 의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의회 의원은 지역 구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의원은 지역 구민을 대표해서 이걸 리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대표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지역 구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차이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있는 겁니다. 네.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가 된 것도 바로 그런 원리인데 네.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너 누가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당대표를 선거할 때는 또 이번엔 대통령이 너 저기 뭐냐 네가 뭔데 당대표야? 내 분신이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대리 개념이에요. 내 분신 또 지역 구민도 우리를 저기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어떤 인격적인 대리가 돼가지고 대통령 그러면은 보수 정당은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복종이 미덕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당대표가 대리하는 거고 위계 질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민주당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대표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당원들이 가혹하게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네. 저기 민주당에서 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기를 들 때는 확 들어버리네요. 어떤 본인들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쓰는 거다. 그러니까 도구라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대표로 인정해 준 거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한테 내장돼 있는 어떤 저변의 정서라는 거죠. 그게 좀 다르다. 보수와 그래서 진보가. 같은 네. 당대표라도 하나는 저기 델리게이션 대리하려고 대표를 되니까 자기 소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윤석열이냐 누가 허수아비라도 상관없어. 당원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우리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가끔은 당대표나 네. 대통령을 쩔쩔매게 해. 네. 당원들이.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얘기- 대표했을 뿐이다는 네.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휴가를 원래 안 가려고 하다가, 휴가 안 가면 또 공무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가긴 가는데, 가서 뭐 화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8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뭐 준비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 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가와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가 너무 비교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황제 골프 휴가 막 쉬고 있는 골프장을 열으라고 해가지고 골프를 친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씨가 뭐 해상 술 파티를 해군 함정에서 열었다던가 이런 거랑 좀 비교가 되는데, 이 대통령의 휴가라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휴가의 정석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휴가는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솔직히 그래요?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건 다 포장이고 뭐 대통령이 무슨 책을 읽었네, 뭐를 읽었네, 이거 다 언플이라고 봐요, 솔직히. 네. 그 책 다 읽었는지 솔직히 의심이 없고 이명박이 무슨 책을 뭐 읽었네, 뭐 독서 리스트 뭐 열심히 읽으셨겠지. 근데 요약본 또 구글에서 찾아서 뭐 챗 GPT가 요약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때 요즘은 있지만 챗 GPT가 그때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게 권력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보냈겠지, 그냥 알아서 보냈겠지. 근데 이제
수준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와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의식하는 사람과 네. 의식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가서 해상 파티하고 아니 그래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해야죠. 아, 그 사실은. 의식을 해. 근데 네. 그게 이제 뒤늦게 드러난 거지 그 당시에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권력을 즐겼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좀 대통령도 쉬어야죠. 예, 그러게요. 예, 좀 쉬어서 잘 에너지 충전을 했으면 말씀하셨어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것도-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제 본인 입장에선 제일 억울한 건 이진숙이겠다. 이진숙? 이진숙이 어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 그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네. 자기가 휴가 7월 말에 휴가 냈는데 네. 이제 지금 어디에 휴가 가냐고 근데 8월 초에 대통령 휴가 갔잖아. 그러니까 한 주만 늦춰서 대통령이랑 비슷한 시기에 간다고 했으면은 네.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해필이면 재난이 났을 때 어디에 가느냐 그 뭐 시차가 있지만은 7월 말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욕 먹은 거잖아요. 이진숙은 억울해야겠다. 대통령 본인은 휴가 가면서.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 간 날이 잼버리가 개판됐을 때 그때 이병식 참석하고 그날 밤에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너무 심야에 출발해가지고 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진해 해군사령부에서 1박을 하고 네. 그 이튿날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첫날은 관저에서 묵은 이유가 휴가 때 잼버리 야영식 때문에 관저에서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잼버리 야영식 참여하고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날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이에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잡내가 없고 식감이 야들야들한 100% 국내산 한우로 만든 언양식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 육질이 부드럽고 양념을 최소화해 한우 특유의 감칠맛과 고소함을 제대로 맛보실 수 있는데요. 220g씩 총 3팩 660g이 33,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특가 행사 중인 한우 언양식 불고기가 모두 완판돼서 지금은 예약 구매만 가능한데요. 8월 18일부터 순차 배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목포 최고의 맛집에서 보내드리는 배추부터 양념까지 모든 재료 100% 국내산으로 만든 알배추 겉절이. 아삭하고 양념은 새콤달콤 매콤합니다. 이 겉절이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자,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숙취도 없다고 하고요.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서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휴가 때도 네. 막 장차관, 비서관 들 볶아가지고 그 사달이 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가 참 휴가라고 하지만은 거의 전쟁 같은 시기고 또 가가지고는 또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 저도에 또 해병 1사단이 특별 경기를 섰는데 거기 부대장이 또 임성근이야.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네요. 몰랐어, 이거. 처음 들었어. 그때 특별 지원을 나가죠. 해병대에서 그 외곽 경비를 지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성근이 현장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휴가 자체가 모든 게 의혹 덩어리가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의혹 덩어리가. 그건 몰랐네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휴가는 뭐 대단한 의미 부여는 할 수는 없지만은 모처럼 편안하다. 네. 뭐 본인 속사정이야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국내 정치 이슈가 없어요. 뭔 얘기냐? 요즘 정치 보복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건 특검한테 아웃소싱이 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혁이다 뭐다. 솔직히 저 이재명 정부 장관들 보십시오. 그 중에 개혁할 장관 몇이나 됩니까? 전부 물러 터진 사람들만 골라서 저 그렇게 안규백, 평가하시는군요. 네. 정성호, 윤호중 물러터진 사람들. 내가 보니까 진짜 물러 터져도 어떻게 그런 물러 터진 사람들만 골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안정기조로 갔습니다 이미.
근데 정청래가 또 나타나서 개혁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칼 들고 서치고 있어요. 대통령은 해피한 거야.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게- 고민 중인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곧 오는 이제 광복절에 광복절 사면 조국 혁신단 대표 사면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 가지고 송원석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이 체면을 좀 구긴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예. 이게 4명의 전 이제 정치인들, 전 국회의원들 사면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에 요청하는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망신을 좀 당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의원들 문자 다 사진 찍는 거 알면서 굳이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알긴 뭘 이거 좀 알아요. 체면을 좀 구겼다. 그런데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정도 원래 이제 해왔던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을? 내용보다는 네. 눈웃음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눈웃음을 거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두 번이나 그러니까 네. 눈웃음을 이게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네.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그냥 평어로 끝내면 일상어로 끝내면은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막 정치인 사면 안 된다. 이제 조국 대표 의식한 거겠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거래하지 말자. 이런 거. 망했다. 좀 보안 필름 좀 붙여. 진짜 아니 쪽팔려, 그래서 진짜. 오늘 제일 센 성명이 조국 혁신당에서 나온 거야. 네. 송원석 이거 뭐 니는 뒷거래하면서 조국 반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네. 오늘 조국 당이 난리가 났어요.